자, 이번 문제는 모스의 MD라는 모스하고 ML이라는 모스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이 회로가 어떤 걸 가냐면 정폭률이 10이 되도록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점의 위치가 이 MD의 세츄레이션 영역 중에, 그러니까 MD와 ML, MD의 세츄레이션 영역의 중앙점이 오도록, 중앙점에 동작점이 오도록 VGSQ를 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N이 5% 변하고 VTN이 5% 변할 동안에 동작점의 변화 영역, 동작점은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화되고, 정폭률은 이 AV는 10월 기준으로 어느 날에서 얼마까지 변화되는지, 즉 VTN도 변하고 KN이 변하면 당연히 정폭률도 변할 거고 동작점의 위치도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동작점이 얼마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폭률은 얼마나 변하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1번 AV가 10이 되도록 설계한다 그랬으니까 이 회로를 AC 해석을 합니다. AC 해석을 하니까 지난해와 똑같이 그라운드가 MD의 소스, 그 다음에 ML의 드레인, 그 다음에 게이트, MD의 게이트, 그 다음에 MD의 드레인, 그 다음에 ML의 소스가 같이 출력 전압 V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I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D만한 전압이 걸리고, 그 다음에 GMD에 VGSD만한 전류가 흐르고 R0D만한 전류 저항이 있고, 여기 MD의 등가회로고요. 그 다음에 ML의 등가회로는 이렇게 GML분의 1이라는 저항과 R0L이라는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 세 개의 평열 저항 값은 얘 두 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죠, 그렇죠? 네, 람다를 제로라고 뒀으니까. 그래서 R0L하고 R0D는 다 같이 무한대로 생겨 없어지는 거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 게 출력 전압이니까 V0는 마이너스 GMD의 VGSD 곱하기 GML분의 1. 그 다음에 VGSD가 여기 걸리는 전압이 VI니까 AV는 마이너스 GML분의 GMD 마이너스 루트 KNL분의 KND 마이너스 루트에 KN 프라임 W 나누기 L의 L, KN 프라임 W 나누기 L의 D. 그래서 얘가 다 없어지니까 얘가 10이 돼야 돼. 이거의 크기가 AV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V의 크기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1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W 나누기 L의 MD의 W와 L의 B는 100배의 ML의 W와 L의 B의 100배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100배가 크다. 뭐, 만약에 MW 나누기 L을 ML의 위드스하고 렌스의 B가 1이라고 둔다면 얘는 10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WL, ML의 W는 ML의 L하고 같이 둔다면 MD의 W는 100배의 MD의 랭스의 100배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 AV는 100이 된다. 10이 된다. 가 이제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를 갖다가 구해보니까 VDSD, ID, 그 다음에 점선이 이렇게 가고 로드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VDD-VTNL입니다. 이것에 로드라인이 이렇게 끄여져요. 여기에 점선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영역이 세츄레이션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요 영역에 들어가면 어디 돼? MD는 오밍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되고 이 밖이, 점선 밖이 세츄레이션 영역이고 이 영역 밖으로는 로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릴 필요 없고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은 바로 요 영역이 됩니다. 요 영역의 중앙점에 동작점 Q가 있도록 VGSQ를 구하라는 거죠. 요 점을 지나가는 출력 특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 출력 특성의 VGSD 값은 얼마냐는 거예요. VGSQ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Q점의 좌표부터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먼저 요 점부터 구해야 돼. 요 점은 뭐냐 하면은 요 트랜지션 포인트입니다. 즉, 세츄레이션 영역과 오밍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가 이것이 뭡니까? 출력 특성이 누구의 출력 특성입니까? MD의 출력 특성이죠. 이 로드 라인이 ML이 만들어주는 거고, 따라서 KND의 VDSD의 자성으로 만들어져요. 이 점선의 방식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VDSD하고 ID의 관계고, 그 다음에 얘는 VDSL 플러스 VDSD가 됐고요. 이 출력 루프 방식이고, ID는 KNL의 VDSL 마이너스 VTNL의 자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ML의 출력 특성. 그 다음에 ML하고 MD를 관계시켜주기는 시기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세 식이 만나는 점이 바로 요점 Q점이 되는 거니까 요게 걸리는 전하 VDSD Q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루트 KND는 VDSD는 루트 KNL의 이게 뭡니까? VDSD SL-VTNL 얘하고 비교하면 얘 없어지면서 얘가 10이 되죠. 자, 얘는 뭡니까? VDSL은 VDD 5 VDSL DSD 마이너스 1. 따라서 얘가 넘어가니까 11 VDSD는 4가 됩니다. 따라서 VDSD가 4V, 11분의 4V 될 때 만난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바로 11분의 4V가 됩니다. 얘는 5-1이니까 4V가 되고요. 그래서 중앙점에서의 VDSDQ는 VDSDQ는 2분의 이 좌표 더하기 이 좌표니까 4분의 11 더하기 4 55 4 16 8분의 아니지 11분의 4죠. 4분의 11이 아니고 여기에 11분의 4 11분의 4 플러스 4 그래서 22분의 44 48 11분의 24V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가 11분의 24V가 돼. 여기 0.36, 2.16, 18. 요점의 좌표의 ID는 이 ML의 특성식에다가 VDSDQ가 2.18일 때 흐르는 전류 IDQ니까 IDQ는 ML의 특성식을 써야 됩니다. B에 대해서 마이너스 VTNL의 자성. KN이 얼마냐면 KN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VDD 마이너스 VDSD 마이너스 VTNL의 자성입니다. 얘가 5V, 얘가 2.18 마이너스 1, 3.18이니까 1.82 KNL의 1.82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누가 되었냐면 KND의 VGSD 마이너스 VTND의 자성. 그러니까 얘는 MD의 특성시, 얘는 ML의 특성시. 그러니까 ML의 특성식하고 MD의 특성식하고 만나는 점이 동작점 Q니까 MD의 특성식에서 흐르는 ID하고 여기서 흐르는 ID가 같아야 되고 그게 바로 KND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의 10배니까
얘가 얘의 100배죠. 그렇죠? 100배면 루트를 씌우면 10배가 될 거고, 그래서 1.82는 10의 VGSD -T VTN D 따라서 VGSQ는 이 값은 1V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1.182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DC 전압은 1.18V를 가하게 되면 바로 요점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 동작점 위치까지는 구했습니다. 이 KN의 변화량하고 VT의 변화량이 어디서 오는지만 따져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KN 프라임은 온도 T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고 공정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고 VT도 마찬가지예요. VTN도 공정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고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변하면은 이 모스의 온도나 이 모스의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량은 KNL이나 KND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같아져. 그러니까 여기서 KN 프라임이 1 플러스 5%다. 여기도 1 플러스 5%다. 1 플러스 5%다. 약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모스의 KN 값과 밑에 있는 KN 값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니까 5%가 실제 변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변하든 뭐 공정에 따라서 같이 변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모스도 5% 증가하면 밑에도 5% 증가하고 얘가 5% 감소하면 얘도 5% 감소한다 그러면은 자 온도 T를 변하든 공정을 변하든 온도 T가 변하면은 얘하고가 같은 온도가 움직일 거니까 온도가 증가하든 내려가든 ML은 온도가 증가하는데 MD가 온도가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ML의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5% 증가하면은 MD도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5%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ML의 KN 값이 5% 증가하면은 MD의 KN 값도 5% 증가. 온도의 효과는 그래요. 온도는 MD하고 ML하고 같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공정은 만약에 MD를 1번 공정에서 끄집어놓은 TR, ML은 2번 공정에서 끄집어낸 TR 같으면 하나가 변하는데 얘가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공정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제조하면서 이 모스를 만들고 이 모스를 만드는 공정 차이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다 달라지면은 이 KN을 만드는 UN하고 COX가 달라져. 그러니까 옥사이드층의 두께도 달라질 수도 있고 UN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UN은 뭐 도핑 레이트니까 큰 차이가 없지만 COX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ML은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공정이. 그런데 이게 같은 공정에서 같은 라인을 쭉 가는데 같은 웨이프하고 위에 있는 TR 두 개고 그 TR 두 개도 하나의 웨이프하고 위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바로 옆에 있죠. 얘가 IC 칩으로 만드는 거니까 IC 칩이니까 웨이파에다가 요 영역에서 TR 두 개를 만들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TR 두 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공정 자체도 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공정이 쭉 같기 때문에 얘가 변하는 퍼센티지하고 얘가 변하는 퍼센티지가 똑같으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KNL하고 KND하고 B는 항상 일정이에요. 어떻게? 아까 AV를 구할 때 10이라 그랬잖아. 이게 루트를 하면은 1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변하는 만큼 얘도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5% 변하면 KNL이 5% 변하면 KND도 5% 변하는 거고 따라서 이 온도나 공정에 따라서 KN의 B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폭률의 변화는 왜 돼요? AV 크기는 루트 KND와 KNL의 비니였으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도 따라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가 따라서 감소하니까 공정 자체가 같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폭률은 변화가 없는데 책에서는 얘가 플러스 5% 변하고 얘가 마이너스 5% 변할 때 정폭률이 최대. 그 다음에 얘가 5% 감소하고 얘는 5% 증가했을 때가 AV가 최소. 이렇게 해서 AV 값도 변화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IC 칩에서 이 회로를 꾸며서 설계를 해서 돌려보면은 온도가 변하든 어떤 관계든지 얘는 정폭률이 항상 10으로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액큐러시가 달라서 이거의 D하고 이것이 10배로 만들었는데 100배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100배가 안 되고 조금 더 크더라 또는 조금 작더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W의 액큐러시가
5% 변해서 정폭률이 변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마스크를 뜰 때 그 위더스를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차가 생기면은 몰라도 나머지는 이 KM 프라임은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 KM 프라이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ML이 증가하면은 MD도 같이 증가하고 ML이 감소하면은 MD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폭률의 변화는 없다.